안녕하세요, 서피디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기초부터 응용까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굉장히 활용폭이 넓고요, 배울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전문 용어는 좀 배제를 하고요, 개념서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프터 이펙트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실행하면 보이는 창은 요 웰컴 창이 되는데요. 자, 이 웰컴 창은 이쪽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아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런 후 처음 보이는 화면은 저랑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저랑 같은 화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작업 환경 설정서부터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는 이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스탠다드를 일단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지금 작업 환경이 똑같이 보일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패널을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패널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자, 요런 것들이에요. 뭐 이쪽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전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앞에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젝트 패널, 이거는 컴포지션 패널, 그 다음에 뭐 인포 패널, 뭐 프리뷰 패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 패널 등, 자, 다양하게 패널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어도브 프로그램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수많은 패널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패널을 많이 꺼내 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차근차근 화면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널을 열고 닫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패널을 선택하면 그 옆으로 이렇게 패널 메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패널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요. 모든 패널에 이렇게 패널 메뉴들이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패널 메뉴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패널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메뉴가 클로즈 패널, 언덕 패널 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요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클로즈 패널은 말 그대로 내가 안 쓰는 패널을 닫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오디오 패널을 내가 닫고자 한다면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클로즈 패널 하면 방금 전까지 보였던, 자, 오디오 패널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는 방금 닫은 오디오 패널을 다시 꺼내고 싶다 하실 때는, 자, 이쪽 메뉴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얼라인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타임라인 패널까지 굉장히 많은 패널 리스트가 보일 텐데요. 자,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방금 제가 오디오 패널을 닫았잖아요. 자, 이걸 다시 클릭을 하면, 자, 좀 전까지 안 보였던 패널, 오디오 패널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내가 필요 없는 패널이다 라고 하면 그 패널을 선택한 후에 그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제일 위에 보이는 클로즈 패널을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닫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 현재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패널은 여기 상단의 윈도우 메뉴를 클릭해서, 자, 내가 안 보이는 패널을 꺼내 오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프로젝트 패널 옆에 내가 뭔가 필요한 패널을 꺼내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윈도우 메뉴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 자, 요걸 클릭해서 패널을 꺼내 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패널을 열고 닫는 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패널은 화면상에서 좀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디오 패널이라고 있는데요. 이 패널 메뉴 클릭해서 클로저 패널에서 닫아주시고요. 자, 프리뷰 패널도 필요 없습니다. 자, 클로저 패널에서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화면상에서 내가 어떤 패널을 현재 선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패널 그룹을 현재 선택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커서를 패널 그룹과 패널 그룹 사이에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자,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꾹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서 패널 그룹의 공간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좀 넓혀 주시고요. 이쪽도 패널 그룹과 패널 그룹 사이에 아이콘을 집어넣고 좀 적당하게 좀 넓혀 주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오른쪽 패널에 보면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널 딱 두 개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패널도 필요가 없습니다. 패널 메뉴 클릭해서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펙트 패널 하나만 남았는데 여기다 패널을 한 3개 정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어떤 패널을 추가할 거냐? 윈도우 메뉴 클릭해서 여기 캐릭터 패널 있죠? 요걸 클릭해서 캐릭터 패널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메뉴 클릭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온라인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패널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패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열려져 있는데 이 온라인 패널을 여기 패널 그룹 요 밑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패널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온라인 패널을 배치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패널을 일로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요 패널 메뉴 있죠? 요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마우스로 꾹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 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쪽 패널 메뉴에 가져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또는 왼쪽에 보시면 왼쪽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온라인 패널을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패널 그룹의 왼쪽에 배치할 거냐, 또는 오른쪽에 배치할 거냐, 또는 아래에 배치할 거냐, 또는 위에다 배치할 거냐 등, 자,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만약에 왼쪽에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이 패널 그룹 왼쪽에 온라인 패널이 이렇게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 배치하지 마시고요. 이 패널 그룹 여기 밑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다시 온라인이란 이름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 하단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 주시면, 자, 좀 전까지 여기 있던 온라인 패널이 여기 이 패널 그룹 하단에 별도로 이렇게 패널 그룹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패널 옆에 또 하나 패널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윈도우 메뉴 클릭해서 이번에는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 중간에 보시면 파라그래프라는 패널이 있어요. 그 패널 클릭해서, 자, 이번에 또 여기다 또 생성됐죠. 자, 이거를 온라인 패널 요 옆에, 자, 여기처럼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파라그래프 패널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해서, 자, 나란히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도, 아래도, 옆도, 이쪽도 아닌 가운데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를 딱 내시면, 자, 이렇게 나란히 패널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널끼리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캐릭터 패널을 나란히 놓고요. 밑에 패널 그룹에는 온라인 패널과 파라그래프 패널을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프로젝트 패널 옆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놓고요. 가운데 컴포지션 패널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덕지덕지 패널을 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패널은 그때그때 우리가 열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 패널이기 때문에 별도의 패널을 꺼내 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을
필요한 패널을 열고 닫고 해서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쪽 오른쪽 상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가끔 받아 보면 여기 패널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건 작업자 성향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패널 그룹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스택 패널 그룹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스택 패널 그룹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자, 좀 전까지 여기 하나 말고 두 개가 더 보였었죠. 하나가 더 보였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을 클릭하면, 자, 이제 좀 전까지 여기 옆에 있던 캐릭터 패널이 보이실 거예요.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패널 클릭해서, 자, 스택 패널 그룹을 세팅합니다. 약간 위로 올릴게요. 자, 그리고 위로에 딱 갖다 놓으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세팅했던 방식이랑 좀 틀린데요. 이건 어떤 옵션이냐면, 작업자가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딸랑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수많은 패널을 여기다 열어놓고 작업하는 작업자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럴 때 이 스택 패널 그룹을 세팅을 많이 합니다. 이 옵션은 내가 선택한 패널만 옵션이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패널을 여기 패널 그룹에 놓고 파라그래프 패널도 여기 패널 그룹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내가 파라그래프 패널 옵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파라그래프 패널을 클릭하면 자, 옵션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옵션이 닫아집니다. 또 내가 캐릭터 패널의 옵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캐릭터 패널을 클릭해서 옵션을 보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 옵션이 닫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 내가 선택한 패널만 옵션을 열고 닫을 때 쓰는 게 스택 패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스택 패널 그룹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밑에 솔로 패널 인 스택이라는 게 같이 체크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솔로 패널 인 스택 이 옵션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좀 전까지는 내가 선택한 패널을 클릭했을 때 옵션이 열어지고 닫고 자,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얘 옵션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패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얘 옵션은 닫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패널 옵션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패널을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여기 옆에 있는 바를 움직여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패널을 봐야 된다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 스택 패널 그룹의 장점이 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솔로 패널 인 스택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자, 내가 만약에 온라인 패널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패널의 옵션을 열고자 한다면 캐릭터 패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온라인 패널은 닫혀지면서 내가 선택한 패널만 옵션이 열리고 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요 스택 패널 그룹은 반드시 솔로 패널인 스택이랑 같이 써서 여기 패널을 많이 꺼내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옵션을 세팅할 건 아니고요. 저는 스멜 탭 모든 열려있는 패널의 옵션을 여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세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온라인 패널을 어디로 이 패널 그룹 하단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파라그래프 패널도 드래그해서 가운데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패널이 이렇게 옵션이 열려 있게끔 자,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세팅한 화면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방법은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이 메뉴에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옆으로 숨겨진 메뉴들이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거기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자, Save as New Workspace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방금 내가 세팅한 작업 환경에 이름을 설정하라고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서피디의 작업 환경이라고 이름을 넣고요.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방금 내가 저장한 서피디의 작업 환경이랑은 인터페이스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거를 클릭하다가 내가 지금 세팅한 인터페이스 화면이 아니에요, 작업 환경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자, 다시 내가 저장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클릭하면 자, 이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 이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뭐다? 자, 방금 우리가 만든 인터페이스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 환경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한 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 부분을 우리는 툴 패널이라고 해요.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툴 패널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자, 오늘 배울 툴 패널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면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보시면 셀렉션 툴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두 번째는 핸드 툴, 자, 세 번째는 줌 툴입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하게 되면서 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툴이니까 설명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셀렉션 툴, 오늘 선택 도구죠.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할 소스를 먼저 좀 불러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파일에 임포트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자, 내가 편집할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단축키가 여기 옆에 있어요. 컨트롤 I를 이용해서 자,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자, 세 번째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내가 패널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흰색 줄 보이시죠? 자, 흰색 줄이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여기 패널 그룹 안에서 내가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아니라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여기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자, 프로젝트 패널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자, 임포트에 파일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네 번째 방법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총 4가지 설명드렸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컨트롤 I를 눌러서 자, 창을 띄우신 후에 내가 불러올 영상 소스 하나를 선택하고 임포트 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불러올게요.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고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불러온 영상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 상단에 내가 불러온 영상의 정보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내가 불러온 영상의 해상도 1920에 1080, 내가 불러온 영상의 화면 비율이 보이고요. 내가 불러온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내가 불러온 영상의 동영상 길이, 코덱, 그 다음에 오디오에 관련된 정보값들이 여기 한 번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 이런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프리미어 1강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그 프리미어 1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자, 컴포지션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현재 여기 타임라인에 보면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프리미어에서도 우리가 시퀀스를 먼저 생성하고 작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은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지금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불러온 영상을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New Comp from Selection 하시면 자, 이렇게 하단에 소스 1이라는 컴포지션이 생성되고 그리고 영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컴포지션 모니터로 불러온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만든 소스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을 확인해 보면
해상도는 FHD, 화면 비율 1.0, 프레임 레이트는 59.94. 그 다음에 동영상 길이는 요 동영상 길이랑 똑같은 9초 35프레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하단에도 소스1이라는 컴포지션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우리가 배워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툴 패널 중에서 일단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글자를 생성하는 도구인데 요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강어해 있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일단 글자를 써볼게요. 강어해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썼더니 여기 타임라인에 이렇게 강어해라는 게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요 옆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참치해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참치해라는 글자도 여기 타임라인에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연어해라고 이렇게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영상 위에 총 3개의 글자가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쓴 글자의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참치의 글자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연애의 글자 선택하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 도구는 자, 화면상에서 내가 뭔가를 생성하고 난 후에 그 생성된 거를 이렇게 옮길 때에 사용하는 기본 툴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옮기다 보니까 좀 작업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 글자를 좀 쉽게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줌 툴, 돋보기 도구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자, 내가 옮기고 싶은 요 참치를 내가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선택 도구 선택하고 이렇게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확대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화면을 다시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돋보기 도구 선택하고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돋보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자, 다시 화면이 축소가 되겠죠. Alt를 떼시고 클릭하면 확대,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확대를 하신 후 나는 이 참치를 여기다가 옮기고 싶은데 화면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면을 좀 이동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동해요? 요 손바닥 도구를 클릭하고 화면을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참치라는 글자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택 도구, 손바닥 도구, 그 다음에 돋보기 도구는 동시에 사용을 하는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번 선택 도구 선택하고 손바닥 도구 선택하고 돋보기 도구 선택하고 하는 게 배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익숙해지시면 되게 좀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요 손바닥 도구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손바닥 도구로 바뀌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떼시면 내가 원래 선택되어 있던 선택 도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두시고요. 또 화면을 이동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휠을 꾹 눌러도 손바닥 도구가 돼요. 마우스 휠을 꾹 누르시고 자,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돼요.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면서 자, 빠르게 화면을 확대하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이 전체 화면을 내가 요 화면에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컴포지션 모니터 패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왼쪽에 매그니피케이션 레티오 팝업이라는, 저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 핏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컴포지션 모니터 크기에 맞게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내가 연어회를 만약에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배운 거 써먹어 볼게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하신 후에 자, 글자를 선택하고 나는 여기다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꾹 눌러서 글자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핏이나 핏업트 100%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되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계되게 요 세 개 요 툴 패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불러온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메뉴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자,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커피를 좀 확대해서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써보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배운 거 써먹어야겠죠? 여기 부분을 확대해야 되니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하시고 어라?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꾹 눌러서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조금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조금만 확대해 주신 후 조금만 이동을 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리고 T 눌러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면 돼요. 뭐 클릭하시고 커피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시면 되겠죠. 이거 마우스 휠 이용해서 자, 이제 화면을 축소하시면 되고요. 자, 요 글자 다루는 거는 요 캐릭터 패널에서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택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다시 핏업트 100%로 전체 화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피디였습니다.